안녕하십니까. 스트레이트 성장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허유루입니다. 오늘은 요즘 우리 사회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죠. 바로 ESG 경영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곽승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곽 기자. 이 ESG라는 용어는 바로 곽 기자가 지난번 우리 스트레이트에서 가습기 살균제 문제 다룰 때 한번 등장했어요. 환경과 사회 그리고 지배구조라는 뜻의 영어 단어 그 첫 글자를 따서 만든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ESG 경영이라고 하면 친환경, 사회적 책임, 그리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추구하는 기업 경영이다. 이런 뜻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이 요즘 뉴스를 보면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앞다퉈서 이 ESG 경영을 하겠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고 또 이 ESG라는 이름을 딴 금융 상품들이 쏟아지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하겠다는 이 ESG 경영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자세히 취재했습니다. 먼저 이 ESG란 개념이 국내 주요 기업들의 사업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어떤 사정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재계 서열 7위인 하나그룹. 그 출발은 지난 1952년 설립된 한국화약이었습니다. 초기엔 회사 이름처럼 화약 제조 사업을 중심으로 성장했습니다. 화약의 폭발력을 이용한 무기 제조 분야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한화는 현재까지도 주식회사 한화와 한화 시스템으로 대표되는 방위산업 계열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주식회사 한화가 오랫동안 공들여온 한 무기 제조 사업에서 손을 뗐습니다. 무기 제조 사업 중 집속탄을 만드는 사업팀만 따로 떼어내 매각한 겁니다. 집속탄 또는 분산탄이라 불리는 이 폭탄. 커다란 모폭탄을 목표 상공에서 폭파시키면 그 속에 들어있던 수백 개의 자탄들이 쏟아져 나와 다시 폭발하는 무기입니다. 한 번에 2만 제곱미터 면적 안의 시설을 초토화시킬 수 있습니다. 군사 시설만 정밀 타격하는 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민간인들에게도 엄청난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그래서 2010년 UN 주도로 집속탄 금지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남북 대치 상황을 이유로 협약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해외 투자자들은 바로 이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네덜란드와 스웨덴, 노르웨이 등 유럽 연기금들이 한국의 집속탄 생산 기업, 즉 주식회사 한화를 투자 금지 기업 리스트에 올린 겁니다. 집속탄 제조 때문에 결과적으로 민간인의 생명을 해하는 데 쓰였던 어떤 비인도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전혀 저희가 투자를 할 수가 없고요. 이것은 이제 저희가 책임 투자가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아예 네덜란드 법의 규정에 의해서 그리고 EU의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아예 주식을 살 수가 없습니다. 투자를 할 수가 없고요. 한화가 받는 압박은 집속탄 사업에만 국한된 게 아니었습니다. 네덜란드 일부 기업들은 한화의 주력 분야인 태양광 사업에 협력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집속탄 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한화가 태양광 사업체인 한화솔루션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그룹의 다른 주력 사업들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주식회사 한화는 집속탄 사업에서 손을 떼고 해당 사업팀을 분리해 매각했습니다. 해외에서 석탄 발전소 건설 사업을 진행 중인 한국전력. 지난해 4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이 한전에 서한을 보냈습니다. 석탄 사업에 계속 투자하는 근거를 밝혀달라는 요구였습니다. 블랙록은 이미 지난해 1월부터 석탄 사업의 비중이 총 매출의 25%를 넘는 기업은 투자금을 회수하겠다고 선언한 상태였습니다. 사실상 환경을 오염시키는 석탄 사업에서 손을 떼라는 압박이었습니다. 여기에 세계 3대 연기금 중 하나인 네덜란드 연기금이 직접 행동에 나섰습니다. 한전에 투자했던 투자금 800억 원가량을 모두 회수해버린 겁니다. 한전이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한 노력에
소홀하다는 걸 이유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한전이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이 부분을 굉장히 깊게 생각을 하기를 바랬었는데 어떤 일을 했습니까? 국내 석탄 화력발전소 아직도 짓고 있죠? IPP에 참여 중이죠? 절대 책임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없고요. 투자금이 실제로 빠져나가자 한국전력도 지금 짓고 있는 석탄 발전소를 제외하곤 더 이상 석탄 발전 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큰손 투자 기관들의 거듭된 ESG 경영 압박. 결국 내로라 하는 국내 기업들은 주요 사업 노선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ESG는 단순히 말씀드리면 불매 활동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투자 관련돼서 제외시키겠다. 아니면은 뭐 너희들이 대출과 관련돼서도 대출을 압박하겠다. 이런 식의 이제 금융의 관점에서 공격이 들어오기 때문에 ESG 리스크가 발생된 기업 입장에서는 예전처럼 쉽게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환경과 사회적 책임, 기업 지배구조 개혁. ESG는 지난 2005년 유엔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만든 국제협약에서부터 공식 용어로 사용됐습니다. 이후 ESG는 기업이 얼마나 사회를 위하고 또 사회와 공존할 수 있는 사업을 하는지 평가하는 개념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올해 초 탄소 감축 정책을 내세웠던 미국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The United States sets out on the road to cut greenhouse gases in half by the end of this decade. ESG를 투자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We are seeing more and more evidence of the best companies with those factors in each of in the different of the industries. They're outperforming their peers. ESG 경영이라는 게 착한 기업이 되겠다 이런 다짐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저렇게 이 해외 투자 기관들이 압박을 해오네요. 그러니까요. 투자 기관들이 ESG를 단순히 참고하는 수준이 아니라 제대로 안 하면 투자금을 빼버리겠다 이런 거니까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겠죠. 그렇습니다. ESG 경영이 기업 윤리 차원의 개념인 단계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기업의 생존을 좌우할 수 있는 사안이 된 거죠. 네, 취재 내용을 보니까 기업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ESG 경영한다 이렇게 홍보하는 게 이해가 되네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말이 아니라 정말 잘 실천하고 있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기업들이 ESG를 중시하는 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취재를 해보니까 정말 실천할 의지가 있는 건지 너무 알맹이가 없는 건 아닌지 의심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지난 3월 프랑스 파리 샤를 드골 공항. 프랑스 국적기인 에어 프랑스 여객기를 녹색으로 칠하고 있는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환경단체 그린피스 회원들이 공항에 기습적으로 들어가 벌인 행동이었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탄소 감축 정책을 펴겠다고 해놓고서 탄소 배출이 많은 항공기 운항은 감축하지 않는 점을 비판한 겁니다. 지난 2월 경기도 분당의 두산중공업 사옥 앞. 두산이란 글자가 적힌 조형물이 순식간에 녹색으로 칠해졌습니다. 두산중공업은 베트남의 새 석탄 화력발전소를 짓고 있습니다. 석탄 화력발전소를 짓는다는 것은 그러면서 녹색 기업, 친환경 기업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부산의 120년 역사의 오명이 될 것입니다. 겉으로만 환경을 위하는 척한다. 실제로는 아닌데 기업 이미지만 친환경으로 세탁하려 드는 이른바 그린워싱 행태를 비판한 겁니다. 그래서 시위에 사용된 페인트 색깔도 그린워싱을 꼬집기 위해 녹색이 쓰였습니다. 최근엔 이 그린워싱과 비슷한 의미로 ESG 워싱이란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ESG란 말을 내세워 포장만 그럴듯하게 하는 모든 행위를 비판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친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사회적인 책임질 활동도 합니다라고 광고는 하지만 실제로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것들, 그런 것들을 주로 그린워싱, 최근에 ESG 워싱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최근 ESG 경영을 선언한 국내 기업들, 그 실천은 잘 이루어지고 있을까? 먼저 불닭 볶음면을 히트시켰던 식품업계 강자 삼양식품. 지난해 오너 일가인 전인장 회장이 회사 돈 5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부인 김정수 총괄 사장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받았습니다. 판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두 사람은 대법원 판결 직후 거액의 퇴직금을 받고 회사 경영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 남편인 전 회장은 퇴직금과 급여를 합해 141억 원, 부인 김 사장도 44억 원을 회사에서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1년이 채 안 된 지난해 말, 부인 김정수 사장이 회사로 슬그머니 복귀했습니다. 그러더니 올해 3월엔 회사에 신설된 ESG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이 때문에 ESG 조직을 신설한다는 명목으로 퇴진한 오너 일가를 복귀시켰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횡령이라는 건 도둑질을 한 거잖아요. 진정한 ESG 경영과는 이제 전혀 상관이 없는 한 걸음 멀어지는, 그냥 ESG 위원회 만들었으니까 우리는 ESG 경영하고 있어, 그냥 그 정도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삼양식품 측은 김정수 총괄 사장이 ESG 경영 강화에 대한 의지를 표현하면서 외부 ESG 평가 등급도 상향됐다며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보 영상을 만들고 ESG 경영 선언식까지 열었던 하나금융지주. 그렇게 미래를 새로 쓰지, 이렇게 실천하지 ESG. 최근 ESG 부회장직을 신설하고 그 자리에 하명주 부회장을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하명주 부회장은 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 부실한 파생 상품을 판매한 혐의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도 받았는데 오히려 윤리 경영에 고용 평등까지 챙기는 ESG 총괄에 오른 겁니다. 이에 대해 하나금융은 채용 비리 혐의는 재판이 진행 중일 뿐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고 금감원 징계 역시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해 효력이 정지된 상태라며 한 부회장이 ESG 조직을 총괄하는 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지난달 자사 제품이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했던 남양유업. 사람에게 바로 적용하기 어려운 동물 실험 데이터를 과장해 발표하면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구시대적인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서로 소비자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과 기자회견을 하기 불과 한 달 전, 남양유업은 ESG 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ESG 경영을 추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말로는 ESG 경영을 하겠다더니 오히려 소비자를 기만한 걸로 드러나면서 비판도 더 커졌습니다. 기업 경영 분야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에서도 ESG란 이름이 붙은 상품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올바른 ESG, ESG 성장 리더스, 모두 ESG를 표방한다는 펀드들입니다. ESG란 명칭을 사용한 이 펀드는 어떤 회사들에 투자했을까? 펀드 금액의 25%가 넘는 가장 많은 돈은 삼성전자에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뒤이어 SK 하이닉스, 카카오, 삼성 SDI, 네이버 순이었습니다. 이번엔 같은 금융기관에서 내놓은 ESG란 이름이 붙지 않은 다른 펀드의 투자처를 살펴봤습니다. 역시 가장 많은 돈이 삼성전자에 투자됐고 두 번째도 SK 하이닉스였습니다. 삼성 SDI 대신 LG화학이 들어왔을 뿐 ESG 펀드와 일반 펀드가 투자한 상위 5개 기업 중 4개가 같았습니다. 다른 금융회사가 내놓은 상품들도 대부분 대기업의 투자가 집중돼 일반 펀드와
차이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기업 분석이랑 포트폴리오 구성에 있어서 ESG 평가 요소를 감안해서 판단을 한다는 의미이고, 절대적으로 ESG 등급이나 이 순서에 따라서 포트폴리오 구성한다는 의미가 사실 아니거든요. 한 금융분석 사이트의 집계 결과 국내 주식형 펀드에선 올해 들어 지금까지 4,300억 원 넘게 빠져나가면서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ESG란 이름이 붙은 주식형 펀드들엔 투자금이 5,700억 원 이상 늘어났습니다. ESG를 표방한 펀드가 그만큼 잘 팔렸다는 걸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금감원은 이름에 ESG를 붙인 펀드의 상당수가 소비자의 오해를 살 수 있는 상품이라고 보고 최근 금융사들의 공문을 보내 주의를 권고했습니다. 구체적인 투자 전략을 공개하지 않은 채 단순히 ESG 요소를 반영하겠다고만 홍보하는 건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일 수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펀드 이름에 ESG가 들어가면 더 잘 팔린다. 참 ESG가 대세긴 대세인가 봅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이름만 붙었지 실제로는 다른 펀드들과 큰 차이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금감원이 이 주의를 준 걸 테고요. 네, 기업도 그렇고 금융상품도 그렇고 ESG를 내세워야 소위 장사가 더 잘 된다. 이런 판단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횡령죄로 물러났던 총수가 ESG 위원장으로 다시 복귀를 한다. 야, 이거 참 이 모습을 보면서 그 의도가 좀 의심스럽긴 합니다. 네, 워낙 ESG가 유행이다 보니까 거의 모든 기업이 ESG 경영 선언을 하고 있는데요. 이 대열에 언론도 가세했습니다. 언론들도 ESG 경영을 선언합니까? 그건 아니고요. 일부 언론이 이 ESG를 이용해 돈벌이에 나섰습니다.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4월 14일자 한국경제신문 기사입니다. ESG 클럽을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대체 ESG 클럽이 뭔지 찾아봤습니다. 1년간 매달 포럼을 열어 ESG를 공부하는 모임이란 설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좀 더 읽다 보면 특이한 문구가 눈에 띕니다. 이 모임에 가입하면 자신들이 주최하는 ESG 경영 대상 평가 심사비를 할인해준다고 돼 있습니다. ESG 클럽에 가입하면 일간 신문은 물론 자신들이 발간하는 월간지에도 기사를 실어준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대신 연회비를 받는다고 돼 있습니다. 가격은 전화로 문의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전화로 문의해봤습니다. ESG 포럼 관련돼서 문의드렸는데요. 그 비용이 전화로 문의라고 써 있어가지고요. ESG 클럽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ESG 클럽입니다. 네. 그 연회비가 2천만 원입니다. 연회비 2천만 원. 회원 모집 규모도 물었습니다. 이게 혹시 뭐 정원이 딱 있나요? 저희들 목표는 100개 회사가 목표거든요. 회원 수가. 아마 5월 중순경이면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경제의 목표대로라면 2천만 원씩 100개 회사, 그러니까 20억 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습니다. 한국경제는 지면을 통해 자신들이 주최하는 또 다른 행사도 홍보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대한상공회의소, 법무법인 율촌 등과 함께 대한민국 ESG 경영포럼과 대한민국 ESG 경영대상을 진행합니다. ESG 경영대상은 상반기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첫 시상을 합니다. 대한민국 ESG 경영대상의 첫 시상식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미 한국경제는 사회공헌 기업 대상, 대표 브랜드 대상, 상생발전 대상 등을 기업들에게 주고 있는데 상을 또 만든 겁니다. 후원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안전부가 맡았습니다. 그런데 좀 더 자세히 확인해보니 시상식에 참가하려면 돈을 내야 했습니다. 심사평가료 200만 원,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이 시상식은 공공부문, 즉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합니다. 한국경제는 이 시상식을 당초 계획된 날짜보다 한 달 더 연기했습니다. 참여 기간이 많아 심사 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였습니다. 평가를 진행하면은 저희가 어떤 자비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외부 자문들을 모셔서 그걸 하다 보니 거기에 대한 비용, 그 다음에 상패를 만들어야 되는 비용, 이런 여러 가지 비용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심사비를 받은 겁니다. 이번엔 매일경제신문 지면을 살펴봤습니다. 여기에서도 ESG 클럽을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전화로 ESG 클럽에 대해 문의를 해봤습니다. 혹시 이게 회원 자격, 회원이 이런 게 있나요? 이것 좀 저희가 뭐 구상하기로 여러 가지 이렇게 혜택을 주고 그래서 기업분들한테 하려고 하는데 자격 그런 기준이 없는데요. 매출액 기준으로 해서 이번에 1조 미만은 1년에 1,000만 원이고 1조 이상은 2천만 원을 걸고 있습니다. 역시 ESG 클럽 가입비를 받고 있었습니다. 한국경제와 매일경제, 머니투데이 등은 ESG 관련 포럼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포럼이 열릴 땐 대기업 총수나 CEO가 단골로 등장했고 정세균 당시 국무총리가 축사를 맡기도 했습니다. 이들 언론사들은 지면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ESG 행사를 적극 홍보했습니다. 한경미디어그룹은 기업들의 ESG 경영을 돕기 위해 대한민국 ESG 클럽을 꾸릴 예정입니다. 클럽에 가입한 회원사들에 필요한 ESG 관련 서비스를 한 곳에 모아 제공합니다. 매일경제가 ESG의 변화 의지를 가진 기업들을 회원으로 모십니다. 매경 ESG 클럽은 기업의 ESG 경영을 지원하는 동반자로서 ESG의 성공적 안착과 네트워킹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ESG 관련 행사를 개최하는 언론사들이 늘어나면서 기업들은 여기에 돈을 내고 참여하라는 사실상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엄청 시달립니다. 공문만 해도 엄청나게 와 있어요. 협찬 공문. 본인들이 원하는 액수만큼 안 해주고 아예 못한다는 내용을 전달을 하게 되면은 마치 두고 보자는 식의 반응도 있고요. 강탈이죠, 강탈. 기업들이 이들의 요구를 거절하기 힘든 이유는 이들이 기사를 쓰는 언론사이기 때문입니다. 언론들이 자체적으로 ESG 평가 결과를 내놓고 있는 점도 기업들에겐 큰 압박입니다. ESG라는 거에 대해서 개념을 그리고 또 기준을 명확히 갖고 있지도 않은 언론사에서 그거를 평가한다는 목적으로 적게는 몇 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씩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는 과연 그 언론사들이 ESG 경영에 그 평가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부터가 좀 의문시 되고요. 스트레이트는 ESG 포럼이나 시상식을 운영하며 기업들에게 참가비를 걷는 게 부적절하지 않느냐고 해당 언론사들에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경제는 한국경제신문의 ESG 경영 콘텐츠와 프로그램은 많은 기업의 필요 및 제안을 반영해 제공되고 있으며 얼마나 어떻게 활용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개별 기업의 의사와 결정에 달려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매일경제 또한 한국 기업들의 ESG 경영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매경 ESG 클럽을 결성한 것이라며 자사 출입 기자를 통해 회원 가입을 요구하거나 사전 협조 공문을 보낸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엄청나게 시달린다, 강탈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걸 보니까 정말 기업들이 큰 압박을 받고 있는 걸로 보이네요. 네, 언론사들이 세미나나 포럼을 개최하면서 협찬 형식으로 기업 돈을 받는 관행 사실 참 오래됐거든요. 그런데 ESG가 뜨니까 그새 또 저런 행사를 만들고 참 빠르네요. 네, 1년에 2천만 원 연회비 과정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취재해보니까 5주에 150만 원짜리 교육 과정도 있었고요. 이렇게 ESG 관련 사업을 하거나 평가를 하는 언론사가 무려 23곳이나 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23곳이요? 정말 많네요. 그런데 이 ESG를 점수화해서 평가하는 거, 이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ESG 평가 결과를 발표하는 회사나 기관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 평가를 두고도 여러 가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14명의 노동자가 작업 도중 사망한 포스코. 최근 연이은 사고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는 데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이 자리에서 유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하지만
포스코는 이딴 산재 사망 사고에도 불구하고 국내 유명 평가기관의 ESG 평가에서 AA 등급으로 최고 점수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ESG 평가는 기본적으로 기업이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뤄집니다. 산재 같은 불리한 정보를 기업이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결국 평가사들은 언론을 통해 산재 사고를 파악하고 평가하는데 보도되는 건 전체 산재 사건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기업에게 불리한 내용은 평가에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운 반면 ESG 위원회 신설 같은 유리한 내용은 평가에 반영되기 쉽습니다. 실제로 원청이 하청한테 이제 모든 그 위험한 일을 다 떠넘기고 그렇게 이제 죽음을 방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ESG 위원회를 설치를 하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다. 지난 1월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처리됐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가 숨질 경우 사업주를 엄하게 처벌해 산업재해를 예방하자는 법. 그러나 반쪽짜리란 비판이 뒤따랐습니다. 재계의 반대로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에서 빠지고 산재 사고의 80% 이상이 발생하는 50인 미만 사업장도 3년간 법 적용이 유예됐기 때문입니다. 5인 미만 제외, 50인 미만 3년 유예 이렇게 된 거 정말 저희는 너무 놀랬거든요. 그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죽는 사람들인데 결국은 이 법을 만들면서 10%만 살리겠다라는 법을 만들었는데 그런데 재계는 지금도 이 법이 과하다며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영자의 면책 조항을 추가해 줄 것, 그리고 중대산업재해 정의를 1명 이상 사망이 아닌 2명 이상 동시 사망 또는 1년 이내 2명 이상 사망으로 바꿔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2일 평택항 터미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철판에 깔려 숨진 대학생 고 이선호 씨. 재계의 요구대로 법이 바뀌면 이 씨처럼 노동자가 홀로 사망한 경우는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난 2018년 화력발전소의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김용균 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또 물밑에서 재계 쪽에서는 또 수작을 부리고 있고 이런 것도 아예 그냥 이 사람들도 지켜지지 않도록 지킬 수 없도록 이렇게 또 물밑 작업을 하고 있어서 많이 답답한 상태입니다. 재계의 요구를 대변하는 건 경제단체들입니다. SK 최태원 회장이 새 회장이 된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경총과 전경련 같은 곳들입니다. 이들 경제단체들은 최근 앞다퉈 ESG위원회를 꾸리고 해외 투자 사절단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체마다 전담 조직을 만들며 ESG에 사활을 걸었다지만 이후에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만큼은 입장 변화가 없었습니다. ESG 경영을 외치면서도 정작 ESG의 S, 안전한 노동환경 만들기란 사회적 책임은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산재 문제만 보면 도저히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개발도상국도 이렇게는 안 할 거예요. 그래서 포스코뿐 아니라 한국 기업들의 현 상황이 너무너무 이제 참담하고요. 국내 ESG 평가사들은 대기업들이 안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 이른바 오너 리스크에 대한 평가도 관대한 편입니다. 검찰은 지난 2월 SK그룹 오너 일가의 맏형인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을 구속했습니다. 자신이 이끄는 6개 회사에서 2천억 원이 넘는 자금을 부당하게 빼내 사용한 혐의입니다. 그런데도 SK네트웍스는 지난 3월 국내 한 평가기관에서 ESG 성과 최고 점수를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제일 시급하고 중요한 게 가버넌스 이슈예요. 근데 ESG 이야기하면서 가버넌스는 거의 빼버려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기업들이 고쳐야 될 게 많은데
부담스러워하니까 빼버리는 건데 잘못된 접근이죠. 현재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발표하는 ESG 평가 지수를 비롯해 600여 개의 ESG 평가 지수가 국내외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덕에 컨설팅 시장은 호황입니다. 국내 최대 로펌으로 불리는 김앤장을 비롯해 태평양, 화우, 광장, 율촌 같은 대형 로펌들이 앞다퉈 ESG 전문팀을 꾸렸습니다. 아직 내공이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시험만 잘 보길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 국내에 체계적인 교과서도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시험은 잘 봐야 되기 때문에 쪽집게 강의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시장이 아직 형성이 덜 됐기 때문에 그 쪽집게 강사들도 아직 검증이 덜 됐습니다. ESG 평가를 두고 논란이 지속되자 정부는 공신력 있는 이른바 KESG 지표를 개발해 올해 하반기 중 내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ESG의 가장 기본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고 그 사회적 책임의 기본은 또 인권과 생명 존중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 그리고 재계가 ESG를 외치면서도 정작 산재 사망 사고를 외면하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네, 고 김용균 씨도 그렇고 얼마 전에 고 이선호 씨도 있었고요. 이렇게 노동자들의 산재 사망 사고가 많은데 이런 부분은 이 ESG 평가에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아직 우리나라는 ESG 도입 초기 단계이고요. 공신력 있는 평가 기준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돈벌이가 되니까 뭐 평가 기관이라든지 컨설팅 업체만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군요. 네, 우리 사회에 ESG 열풍이 불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기업 이미지 홍보 수단 정도로만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의류기업이 만든 광고 문구입니다. Don't buy this jacket. 이 옷을 사지 말라고 돼 있습니다. 이 광고를 올린 건 이 옷을 만든 미국 의류회사 파타고니아였습니다. 왜 이런 광고를 했을까? 파타고니아의 옷은 공정무역을 통해 확보한 친환경 소재로 만듭니다. 폐플라스틱에서 뽑아낸 섬유도 적극 활용합니다. We could capture all the carbon that we're emitting through agriculture if we did it the proper way. 하지만 아무리 친환경 제품이라도 생산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입다 버려지는 옷은 환경을 파괴합니다. 그러니 필요 없으면 이 옷을 사지 말라. 즉,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라는 게 파타고니아 광고의 속뜻이었습니다. 파타고니아는 자신들이 판매한 옷을 무상으로 수선해주는 이른바 원웨어 캠페인도 진행했습니다. 옷으로 인한 쓰레기를 줄이겠다는 회사 방침이 반영된 겁니다. 2년 전엔 회사의 공식 사업 목적에 이런 문구를 추가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터전, 지구를 되살리기 위해 사업을 합니다. 이런 노력 덕에 파타고니아는 ESG를 말하지 않아도 ESG를 가장 잘 실천하는 기업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우리 산업이 쓰레기 재활용이랑 관련이 없는 산업이에요. 그러면 쓰레기 줍는 게 그냥 퍼포먼스인 거죠. 근데 이제 쓰레기를 우리 산업을 통해서 쓰레기가 나왔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재활용하는 산업까지도 우리가 접근을 해요. 그러면 굉장히 필요한 ESG 경영이 되게 되는 거죠. 최근 우리 기업들이 낸 보도자료입니다. 어린이날 빵 나눔 행사, 어버이날 곰탕 전달 행사, 임직원 걷기를 통한 기부 행사. 이런 행사들의 하나같이 ESG 경영이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회성 이벤트 행사를 ESG로 홍보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 전경련이 국내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6%가 ESG 경영에 관심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ESG 경영이 필요한 이유를 묻는 또 다른 질문엔 응답자의 가장 많은 43%가 기업의 이미지 제고를 들었습니다. 단순히 이미지 개선이라고 하게 되면 바깥에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이 바뀌어야 되는데 보여지는 것만 신경을 쓰겠죠. ESG의 핵심은 지속 가능성입니다.
자원을 채취해 대량 생산하고 그대로 폐기하는 기존의 선형 경제가 아니라 폐기물을 다시 생산해 활용하는 순환 경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국내 기업들도 하나둘 순환 경제 시스템 구축에 나서고 있습니다. 페트병을 활용해 옷을 만들 뿐 아니라 페트병 수거 활동에도 주력하고 있는 블랙야크. 사용한 전기차 배터리를 회수한 뒤 분해해 재이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기아가 대표적입니다.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선 노동과 인권의 가치, 그리고 지배구조의 투명성 또한 핵심 과제입니다. 국내 기업 중에는 풀무원의 사례가 모범적이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풀무원은 지난 2017년 일찌감치 ESG위원회를 꾸리고 ESG 경영을 도입했습니다. 이듬해엔 오너인 남승우 대표가 아들이 아닌 창업때 채용했던 1호 사원에게 경영권을 넘겼습니다. 퍼블릭 컴퍼니, 그러니까 상장 기업들이 누가 후계자가 되느냐 그러면 그건 당연히 가장 훌륭한 사람이 돼야죠. 이미 뭐 미국 기업은 100%고. 전문가들은 ESG 경영 성공은 결국 기업이 소비자, 더 나아가 사회에 기여하고 함께 성장하는 걸 진심으로 여기고 행동하는 데 달려 있다고 강조합니다. ESG 문제에서 중요한 거는 진정성이에요.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이제 깊이 생각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좀 좋게 새로 탈바꿈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됐을 텐데 그것을 잘 살릴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것은 이제 그러니까 한국이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에 따라서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의 ESG 열풍이 기업의 과오를 덮거나 이미지를 세탁하는 수단으로 쓰여서는 안 될 겁니다. 스쳐가는 유행이 아니라 기업과 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스트레이트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끈질긴 추적 저널리즘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